네, 안녕하세요. 정서역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마인드 게임의 내용들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사가 주는 선물을 받기라는 활동 우리가 같이 좀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인데요. 우리가 감사해라 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일상에서 듣고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며 산다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감사의 태도와 어떤 습관들이 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매일매일 감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고 좀 비관적이고 또 부정적인 것들에 좀 더 많은 시선과 해석이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우리가 참여자분들에게 사실 이 감사하기라는 것들을 같이 활동으로서 해보면서 이 해석의 틀을 바꿀 수 있다면 상당한 많은 어떤 도움이 되고 그리고 좋은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감사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감사 목록 작성하기 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위한 주요 포인트들도 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감사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들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요,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감사 연습은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이죠, 세상을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만을 본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모든 현실은요, 해석의 결과물입니다. 결국에는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을 통해서 해석된 결과물들이 내 안에 축적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해석을 잘 할 수 있다면 상당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해석을 할 때에 부정적인 해석들을 좀 하면서 개인적인 고통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결과물들 속에서도 긍정적인 해석들을 하면서 사실은 개인 스스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해석이라는 게 중심의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해석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상당한 일상의 다양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감사, 이렇게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감사, 그래, 그 이야기 우리가 한번 어디선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서 가야겠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두 가지의 해석의 방향성의 차이가 배움에 있어서의 크기와 깊이에 있어서도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이 감사는 해석의 틀을 바꾸어주는 작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오는 고통과 어려움을 감사는 더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돕고요. 우리에게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을 제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의 흐름상 우리는 때때로 고통이 올 수도 있고요, 역경이 올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나에게 좋은 것들, 긍정적인 것들, 감사한 것들을 발견하면 그게 견딜 만한 힘이 되고 회복할 만한 회복 탄력성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여전히 나에게 존재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일이 감사고요. 인생에서 내가 값없이 받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발견하는 일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우연히 만난 좋은 관계들을 발견하는 일이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생의 감사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잘 수용하고 좀 더 잘 전념하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이 감사라는 게 이처럼 효과적인 일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활동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 목록 어떻게 작성하면 효과적인지 한번 우리가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감사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임을 강조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는요, 내가 일어난 일에서 뭔가 찾는 것이 아니라요, 찾아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모래밭에 가서 자석을 들고
모래밭을 이렇게 휘저으면 뭐가 나오죠? 막 철가루가 자석에 붙어가지고 나오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감사는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마치 모래 속에서 철가루를 찾듯이 그렇게 찾아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임을 강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의 감사를 먼저 나누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감사를 나눠도 좋고 뭐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걸 나누는 것도 좋고 순서에 상관없이 사실 감사 자체를 나누는 건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지만요, 좀 간단하게 시점을 오늘 감사를 먼저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세 가지를 그 다음에 작성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을요, 좀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오늘 감사한 거, 일주일 동안 감사한 거, 그리고 저 멀리 내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감사한 것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인생 속에서 감사한 것 5가지를 그 다음은 작성해 보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작성해 보자면요, 처음에는 좀 범주가 작은 감사들이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나에게 주어졌던 거, 당연히 나에게 있었던 거, 뭐 이런 것들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일주일 내 인생 속 이렇게 가다 보면요, 좀 더 깊은 감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주일, 내 인생 이런 식으로 범주와 기간들을 더 넓히면서 이렇게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자라고 방향성들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을 위한 주요 포인트들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감사 목록만을 쓰는 거 뿐만이 아니라 감사 편지를 쓰게 하거나 감사한 사람에게 이번 주에 행동으로 실행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이 감사 활동은요, 21세기가 오면서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이 태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긍정심리학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감사라는 어떤 주제들이 나오면서 이 감사 편지 쓰기, 감사 목록 작성하기 이런 것들이 급부상한 것인데요. 실제로 긍정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어떤 행복도를 증진시키거나 낙관성을 증진시키거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감사 편지를 쓰게 하거나 감사한 사람에게 어떤 행동들을 하라고, 친사회적인 행동들을 하라고 어떤 개입 방법들을 달리해서 적용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참여자분들과 함께 우리 종사자 선생님들께서 이번 주에 감사 편지를 써봅시다, 이번 주에 감사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감사 표현을 해봅시다 라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일상에서 꾸준히 작성해 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여자분들과 사업단 내에서 아니면 어떤 게이트웨이 과정에서 꾸준하게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감사하기를 효과적이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적용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를 잘 못 찾는 사람들한테는요, 고마웠던 사람, 고마웠던 일, 내 인생에서 좀 따뜻했던 일,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감사했던 거 찾으세요 라는 것보다는 내 인생에서 좀 따뜻했던 경험,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내가 고마웠던 경험, 이런 경험들을 먼저 떠올리게 하면 감사라는 주제에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지만 실천을 해오지 못했던 주제일 수 있는데요. 우리 참여자분들이든 종사자 선생님들이시든 이 감사하기라는 이 주제를 이참에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시고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시고 현장에서 그리고 개인의 일상에서 이 감사하기를 좀 적용해 보시고 꾸준하게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